취업을 뽀개서 큐레이션해주는 칩보 코딩 여의도 TMI 권혁 중입니다. 오늘은요, 난다라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기업 분석하고요, 면접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난다요? 난다가 뭔가요? 좀 생소한데요?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 엄청나게 젊으신 분들, 우리가 특히 의류라든지 아니면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데에 관심이 있으신 우리 취준생분들이 급속하게 많이 찾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칩보코드에서 여러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자, 난다 볼까요? 설립일은요 2006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물론 이전부터 사실 김소희라는 대표가 하고 있었죠. 하지만 사업자 2006년, 법인이 2007년에 법인 전환했고요. 대표는 현재는 신지은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매출액은 1967억 원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한 해 매출액이 1967억 원입니다. 웬만한 중견기업보다 훨씬 낮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인원연합은 550명이고요. 영업이익이 무려 360억 원입니다. 여러분 난다 무슨 기업이 뭐 이래요? 좀 이게 재무 구조를 좀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아니 무슨 기업이길래 무슨 영업이익이 360억까지 나오나요? 당기순이익 258억 나왔다니까요. 무슨 기업이길래? 여러분 전자상거래 쇼핑몰 기업이고요. 패션 화장품 기업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쇼핑몰 1세대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지금 굉장히 떠오르는 신생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균 연봉이 약 3천만 원 정도 돼 있고요. 자, 한번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난다, 스타일 난다. 보통 난다 하면 잘 모르시는데 스타일 난다 하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의류 및 화장품 제조, 인터넷 쇼핑몰 운영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6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2007년 1월에 법인 전환됐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왜 칩보코드에서 스타일 난다를 알아야 되죠? 왜 여러분 취준생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나요? 그렇죠. 2018년도 6월 20일에 로레알한테 넘어갔죠. 로레알이 인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스타일 난다 로레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 뭐 아시니까 이미 다 아시니까 당연히 이 방송 보고 계신 거겠죠. 관심 있으시니까. 여러분 로레알 겁니다. 여러분 들어가시면 로레알 직원 되시는 거예요. 물론 자회사지만. 그래서 다국적 기업이 18년도에 스타일 난다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인기가 많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로 물어봐요. 그 난다 가고 싶은데 스타일 난다 관심 많은데 특히 이제 뷰티 쪽에서 너무 가고 싶은데 정보가 너무 없어요.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어떻게 준비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들이 너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칩보코드에서 여러분께 살아있는 정보, 생생한 정보를 드리고 있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로레알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기업 분석 한번 볼까요? 로레알 먼저 알아야 되겠죠? 로레알이 어떤 기업인지, 모기업이니까. 1907년에 프랑스 화학자인 외젠 슈엘러라는 사람이 모발 염색제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게 오레올이라고 명명을 했다고 하는데 뭐 후광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1909년에는요. 프랑스의 안전한 모발 염색제 회사라는 뜻으로 회사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1년 뒤에 로레알이라는 브랜드명을 도입을 해서 현재까지도 우리는 로레알이라는 브랜드를 알고 있는 것이죠. 1984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연속 두 자리 성장률을 기록했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화장품 시장의 15% 이상 점유하고 있고요. 이러한 성장 배경에는 과감한 R&D 투자. 지금도 사실 그 로레알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소문이 많이 자자하죠. R&D 투자에는 아낌없이 쏟아내는 게 바로 이제는 로레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특허만 해도 어마어마한 특허를 가지고 있죠. 이런 회사가 바로 스타일 난다를 18년도에 인수를 했다는 부분입니다. 자, 주요 인수합병 볼까요? 57년에 랑콤 너무 아시죠? 혹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우리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는 브랜드일 것 같아요. 랑콤, 비오템, BC 쭉 나오죠. 또 뭐가 나오네요? 키엘, 그죠? 카슨, 슈에무라도 인수했네요. 2003년도에 일본의 슈에무라
바디샵도 2006년에 인수를 했고요. 18년도에 스타일란다 우리나라의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뭐 유명한 회사도 아니었는데 정말로 무슨 뭐 대기업도 아니었는데 스타일란다를 다국적 기업, 세계적인 기업이 무려 천문학적인 금액을 주고 인수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왜 그럴까를 보셔야 돼요. 그걸 아신다면 스타일란다가 어떤 회사인지를 아는 겁니다. 자, 로레알 그룹은요, 500개 이상의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17개의 대표 브랜드, 아까 말씀드렸죠. 랑콤, 비오템 이런데 매출액이 그룹의 총 매출액의 한 90% 이상을 차지한다. 주요 브랜드가 이렇게 총 매출액의 90% 이상을 차지한다는 부분. 제가 보기에는 스타일란다가 이런 부분의 함축을 또 차지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스타일란다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이 큰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아무튼 주요 인수 합병 봤고요. 자, 난다 CEO를 볼게요. 지금 현재 난다 CEO죠. 항상 여러분 그 면접 준비할 거나 자, 예전에 한번 에피소드를 말씀드린 적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였죠. 저도 이제는 한 모 기업의 큰 기업의 언론사에 이제 하는데 제가 한번 에피소드 말씀드렸잖아요. CEO를 봤는데 지나가다가 면접 들어가는 길에 최종 면접이었으니까 인사를 할까 말까 그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CEO 얼굴 정도는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최종 면접 들어가면은 이제 이면 면접이기 때문에 얼굴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난다의 CEO 보면 신지은 대표고요. 로레알 코리아에 입사했고 프랑스에서 제품 개발하고 한국에서 브랜드 마케팅 관리하고 매니저로 활약했다가 인도네시아에서 시판사업부부 매니저로 근무하다가 이제는 로레알이 뭐했다? 스타일란다 인수하면서 신지은 대표가 이제 대표로 취임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로레알이랄까요? 자꾸 제가 강조드리죠. 로레알입니다. 로레알이기 때문에 이렇게 로레알에서 바로 이제 대표가 바로 온 거죠. 취임을 한 거겠죠. 그래서 신지은 대표 현재까지도 스타일란다, 쓰리컨셉아이즈 이런 다양한 브랜드를 이끌고 있는 유능한 대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그 전 대표, 뭐 전설적인 인물이죠. 뭐 김소희 대표죠. 김소희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픈마켓부터 시작을 해서 다국적 기업으로 회사를 매각해서 벤처 창업 전설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2005년도에 22살 나이로 창업을 했고요. 온라인 쇼핑몰 1세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로 사실 이제는 쇼핑몰 쪽 아니면 전자상거래 쪽에서는 뭐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이제 칭송을 받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특히 뷰티나 아니면 패션 쪽에서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뭐 자료만 좀 찾아보셔도 알 것 같습니다. 전 대표고요. 현재 대표는 바로 신지은 대표다. 왜 제가 강조드리느냐? 아직도 워낙 이분이 인기도가 컸기 때문에 김소희 대표 전 대표가 워낙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아직도 난다 면접들 하신 분들 중에서 김소희 대표가 대표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그래서 제가 물어보면 그래서 아니다라는 사실 누구다? 신지은 대표다. 로레알 출신인 신지은 대표가 현재의 대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 볼까요? 쇼핑몰의 유통구조 이것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죠. 그러니까 스타일란다가 쇼핑몰이거든요. 특히 사입구조입니다. 사입구조 사서 물건을 제조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물건을 떼어와서 이렇게 사입하는 구조예요. 근데 난다라든지 아니면 여러분께서 이제는 전자상거래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벤처 기업들 중에서도 IPO를 하는 쇼핑몰도 있고요. 현재 준비하는 쇼핑몰도 있고요. 이런 스타일란다처럼 M&A를 준비하는 데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여러분께서 많이 좋아하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뭐 무신사라든지 이런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굉장히 유망하죠. 그런데 이렇게 유명한 벤처 기업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좋은 기업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한 채용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쇼핑몰의 유통 구조, 그러니까 유통 구조를 몰라서 이해를 못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꼭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런 어떤 전자상거래 기업들, 그 다음에 쇼핑몰, 뜨고 있는 쇼핑몰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쇼핑몰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굉장히 투자자들이 찾아다니고 있어요.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사입 구조를 꼭 이해하셔야 되겠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유통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많이 보셨던 표죠? 어떤 거죠? 제조업자, 총판, 도매상, 중간 도매상, 소매, 소비자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보통 유통 구조가 넘어가죠. 그래서 제조업자, 총판, 도매상, B2B입니다.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사업자 대 사업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거를 B2B 기업이다라고 보통 표현하죠. 자, 소매는 뭔가요? 소매는 최종 소비자들한테 파는 데를 소매라고 보통 얘기하죠. 최종 소비자들, 커스터머, 컨슈머를 상대하기 때문에 뭐다 C죠.
B2C라고 표현하죠. 대표적인 소매처는 어디인가요? 답변할 수 있나요? 혹시 여러분 이제 리테일 쪽, 유통 쪽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방송 같이 보실 것 같아요. 답이 나와줘야 되겠죠? 대표적인 소매점은 편의점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소매점, 편의점. 근데 이거를 전자상가업으로 본다면은 B2C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합니다. 아마존은 뭔가요? 아마존도 B2C죠. 아마존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D2C라고 표현합니다. D2C, Direct to Customer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다이렉트라고 표현하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건 B2C예요. 소비자를 상대로 합니다. 아마존, 뭐 중국에 말하면은 타오바오 이런 어떤 큰 쇼핑몰들이 다 B2C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어떤 유통 구조가 있어요. 그런데 전자상거래 쇼핑몰은요. 아래 하단 부분 스타일란다가 요 구조입니다. 스타일란다가 여러분이 지금 지원하시는 스타일란다가 이런 구조죠. 이런 유통 구조입니다. 자, 제조업자가 있고요. 총판 중간 도매상 다 띄워버립니다. 뭐예요? 소매점이 도매상한테 물건을 바로 띄워와서 소비자한테 바로 팝니다. 무슨 얘기예요? 중간 유통관대가 완전히 사라지죠.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자, 사입 구조를 말씀드릴까요? 스타일란다가 어떻게 성장했냐면 이런 거예요. 김소희 대표가 스타일란다가 소매입니다. 소매점이 동대문의 의류 도매상들한테 갑니다. 거기 가서 물건을 떼어온다고 표현합니다. 스타일란다는 이런 쇼핑몰들은 표현을 떼어온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도매상에서 물건을 띄워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소비자한테 파는 거죠. 뭐를 통해서? 스타일란다라는 쇼핑몰을 통해서 팔았던 거예요. 이 구조 이해하시겠나요? 이게 바로 사입 구조거든요. 제조를 안 해요. 보통 우리가 소비자한테 물건을 판다 그러면 제조할 수도 있는데 제조를 안 하고요. 제조 공장에서 봉제 공장에서 도매상으로 옷이 가면 이런 어떤 소매점들이 아니면 쇼핑몰들이 전자상거래업 이런 기업들이 도매상한테 가갖고요. 물건을 떼어오고요. 떼어온 옷을 소매자한테 소비자한테 파는 구조입니다. 뭐를 통해서? 쇼핑몰을 통해서. 이 구조 여러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예전처럼 오래된 전통 구조, 이런 전통적인 유통 구조를 이해하신다면 쇼핑몰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스타일란다 이해 못해요. 난다 이해 못합니다. 쓰리컨셉 아이즈 이거 이해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꼭 이 유통 구조는 한번 이해를 꼭 해주셔야 되겠다. 어떻게 난다가 돌아가고 있는지. 아직도 이 구조거든요. 옷은 아직도 이 구조입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볼까요? 난다는 패션 기업인가요? 뷰티 기업인가요? 이거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이 들어갈 회사죠? 난다가요. 패션 기업일까요? 아니면 뷰티 기업일까요? 뷰티는 뭐냐면 화장품 얘기합니다. 보통 옷을 팔았죠. 근데요. 자, 주요 사업 부분 볼게요. 의류는 스타일 난다, 난다메이드, KKXS. 이게 KKXS 브랜드는 뭐냐면 지금 많이 줄었는데 현재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로 해서 실제 한 3, 4년 전에 런칭 한번 했었어요. 근데 아직 지금 영향력은 많이 없지만은 스타일란다, 난다메이드, KKXS 이렇게 있고요. 화장품 제조 있죠. 화장품도 합니다. 쓰리컨셉 아이즈. 우리가 보통 쓰리컨셉 아이즈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화장품 제조 쓰리컨셉 아이즈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죠. 자, 인터넷 쇼핑몰 운영 바로 쇼핑몰 스타일란다 쇼핑몰을 가지고 있고요. 주요 사업 부분 물어본다면 이 세 가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의류 사업합니다. 화장품 제조 사업합니다. 인터넷 쇼핑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 되는데 보통 보면은 스타일란다가 의류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제 의류기업인지 아는데 그렇진 않다. 실제 여러분 화장품 비중이 이미 2017년도에 69%를 넘어섰습니다. 다시 한번 난다는요. 여러분이 지금 지원하는 회사는요. 패션 기업이 아니에요. 이젠. 처음에는 패션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분들이 패션 기업이다라고 이제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뷰티 기업이 맞다. 왜 그러냐? 17년부터 이미 화장품 비중이 69%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총 매출에서. 그 다음에 패션, 기타 부분으로 떨어져요. 무슨 얘기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로레알이 난다를 왜 샀을까? 로레알이 스타일란다를 왜 천문학적인 금액을 주고 몇 천억을 주고 인수를 했을까 봤을 때 쓰리컨셉 아이즈 때문에 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리컨셉 아이즈가 왜 매력적이었을까요? 그렇죠. 중국에서 쓰리컨셉 아이즈가 인기가 너무 많거든요. 지금도 많고요. 한마디로 뭐냐면 이거는 약간 여러분은 이제는 이거 역사 공부도 좀 하셔야 되고 요거는 이제 문화적으로 좀 접근하셔야 되는데 또 경제적으로 좀 접근하셔야 되는데
사실 그 다국지역, 서양에 있는 다국지역 기업들이 중국 시장 뚫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지금도 뚫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뭐예요? 보통 패션이나 뷰티는요, 우리나라 기업을 통해서 우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회로. 어떻게? 왜? 같은 아시아권 문화고요. 우리나라의 이런 스타일란다라든지 아니면 중국에서 인기 있는 브랜드들이요. 한국에서 설화수 같은 부분, 이런 어떤 뷰티 있는 기업들이 어떤 정말로 서양 기업들 들어간보다 더 쉽게 진입을 했고 이미 활성화돼 있거든요. 무슨 얘기했어요? 이런 다국적 기업에서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는 큰 시장이 중국 시장인데 본인들이 못 들어가죠. 본인들이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회해서 시장에 들어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3컨셉 아이즈 때문에 인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3컨셉 아이즈는 중국 시장에서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많은 중국인들이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레알이 인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난다를 보실 때 여러분 들어갈 회사는요 패션 기업이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뷰티 기업이 더 맞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면접도 그런 준비를 꼭 하셔야 되겠죠. 물론 여러분 뭐 시장 실제 난다에서 뽑을 때 보면 물류도 뽑고요. 그다음에 마케팅도 뽑고요. 그다음에 전형을 보면 뭐 기획자도 뽑고 현재 많이 뽑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난다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를 꼭 아셔야지만 말할 거리가 생기고 면접도 준비가 잘 되겠죠.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뷰티 기업이다. 특히 3컨셉 아이즈 요거 마크 많이 보셨죠? 3컨셉 아이즈 요 브랜드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모르면 큰일 나요. 스타일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는 아까도 여기 나와 있죠. 예쁜 발색과 색조로 유명하다. 그래서 여러분 스타일란다 그 쇼핑몰 들어가 보시면 톤 색깔이 딱 저런 색이죠. 딱 난다색이야. 저런 걸 우리가 보통 난다색이라 그러는데 약간 핑크 계열에 있는 컬러 톤입니다. 보통 우리가 컬러 마케팅이라는 표현을 쓰죠. 삼성하면 파란색, 뭐 네이버 하면 초록색, 그렇죠? 코카콜라 하면 빨간색 이런 것처럼 항상 기업의 아이덴티티가 있거든요. 마찬가지죠. 난다도 요 핑크 계열, 약간 핑크 계열에 있는 이런 색이 보통 이제는 스타일 난다의 정체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여러분 난다에 면접 들어가시면 아시겠지만은 거기에 다니시는 직원분들이 다 난다 스타일이세요. 이거 제가 어떻게 아느냐? 제가 압니다. 다. 여러분 실제 여러분 만나보시면 난다스러워요. 어떤 거냐면 다 저런 톤입니다. 실제로 만나보시면. 그래서 여러분 면접 들어가실 때도 혹시나 이제 뷰티 쪽으로 면접 보시는 분들도 이 포인트 꼭 찝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매출 구조 한번 볼까요? 16년도에 영업이익률이 무려 22% 나왔습니다. 대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9%만 나와도 일반 중견기업이 9%만 나와도 잘 나왔다 얘기 듣는데 16년도에 22% 나왔고요. 17년도에는 15% 나왔습니다. 여기 나오죠. 영업이익률 15%. 제가 적어드렸어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 그러면 작년에 18년도에는 얼마 나왔을까? 18년도에는 대체 얼마 나왔겠어요? 영업이익률이 18% 나왔습니다. 18%. 19년도 자료는 아직 안 나왔어요. 이제 곧 나옵니다. 이제 공시자로 뜨기 때문에 그때 나오면 제가 다시 한번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18년도 최근 자료, 지금까지 공시자로 나온 자료 중에서 18%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혹시나 이제 난다 직군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전자상거래 쪽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은 다른 전자상거래 쪽 많이 준비하실 텐데 뭐 쿠팡이라든지 아니면 뭐 티몬이라든지 뭐 위메프라든지 이런 어떤 소셜 커머스도 많이 보실 거고 같이 보셨을 텐데요. 실제 여러분 영업이익률이 18%는 어마어마한 거죠. 일반적으로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도 잘 나왔다 그러는데 10%는 정말 잘 나온 거고 계속적으로 15% 이상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레알이 인수를 한 거겠죠. 그래서 사실 제가 난다 준비하면서 난다 때문에 준비하기보다는 실제 여러분 이제 로레알 때문에 준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꼭 저는 추천하는 기업 중에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대기업,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에 인수당할 이런 기업들 꼭 눈여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것도 하나의 면접 중에 전략입니다. 입사 전략 중에 하나예요. 자, 난다 연역 보면은요. 난다 연역을 왜 보셔야 되냐면 여러분 실제 이제는 준비하신 분들 중에서 히스토리를 좀 아셔야 되겠죠. 2004년도 실제적으로 여러분 창업한 지는 2006년도, 2007년도로 나오지만은 보통은 우리가 2004년도부터 실제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김소희 대표가 오픈마켓에 의류 판매한 게 2004년도였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2004년도로 보지만은 실제 이제는 공시된 자료에 의하면
공시생 자료에는 2006년도에 사업자를 냈기 때문에 2006년도부터 시작했다. 법인은 2007년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픈마켓에서 2004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쭉 보시면은 뭐 눈에 띄는 거 굉장히 많죠. 여러분 캐쳐 떠서 딱 보시면은 이런 것들 있죠. 뭐 인증됐다. 브랜드 런칭했다. 뭐 CNN에서 선정 외국 한국 핫 브랜드 이런 것 쭉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건 요거죠. 이제 마케팅 쪽 직무라든지 아니면 유통 직무, 특히 물류 쪽 많이 뽑잖아요. 특히 난다 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것 좀 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연역인데 유통 부분만 제가 유통 부분만 빼놓은 겁니다. 유통 부분만 쭉 정리한 건데 뭐 다우거 사이트 오픈했다 쭉 나오는데 자 11년도, 12년도 때 13년도부터 갑자기 많아져요. 14년도 더 많거든요. 이게 유통 부분이. 보시면 13년도에 라쿠텐 들어가죠. 티몰, 중국 티몰 들어가죠. 그 다음에 14년도에 또 롯데백화점, 잠실점 입점하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난다를 봤을 때 13년도부터 오프라인 쪽, 그러니까 오프라인 전자상거래, 그러니까 온라인 쪽도 그렇지만 오프라인에도 굉장히 많이 입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에요. 13년도부터 뭐 하냐면 오프라인에 들어가고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프라인에 들어가 있던 부분. 온라인 쇼핑몰인데 오프라인에 들어가 있던 부분. 이거 제가 항상 유통기업, 리테일 부분 아니면은 종합 상사 부분 할 때 항상 말씀드리죠. 어떤 전략이다? 옴니채널 전략이다. 옴니채널이 뭐예요? 내가 온라인에 가든 오프라인에 가든 똑같은 물건을 똑같은 가격에 살 수 있는 유통구조. 이런 걸 우리가 옴니채널, 시험 문제도 전혀 단골로 정말 잘 나오는 문제죠. 옴니채널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옴니채널을 구사하는 거죠. 온라인몰이었는데 이미 떴단 말이죠. 이제 오프라인까지도 진출합니다. 오프라인까지 진출해요. 실제 여기는 안 나오는데 쭉 뒤에 보면은요. 일본 백화점, 일본의 오프라인 매장도 진출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뭐냐면 전형적인 옴니채널의 마케팅을 구사했다. 언제부터? 13년 때부터 보통 백화점에 입점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느낌표를 드린 겁니다. 느낌표래요. 퀘스천 마크를 드린 거예요. 이렇게 이 부분 중요하다고.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다. 뭐다? 옴니채널이다. 뭐 옴니채널만 빠지지 않는 기업 나오시나요? 그렇죠. 롯데죠. 롯데 한 신동빈 회장이 엄청나게 밀었던 전략 중에 하나가 뭐였다? 옴니채널이다. 지금은 큐레이션이다. 아무튼 넘어가고요. 자, 난다. 이렇게 난다 유통구조 봤고요. 자, 마케팅 부분 보면은 좀 재밌는 게 굉장히 많아요. 특히 난다에서 마케팅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성 인기 브랜드 인지도, 검색어 수준, 그다음에 또 뭐 쭉 나오는데 뭐 이런 마케팅 분도 보시면 되겠고 이런 거 쓰리 컨셉 아이즈, 그죠? 브랜드 대상 수상했다는 부분 이런 부분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다. 이거는 뭐 마케팅에서 연역 부분이니까 캐첩 딱 떠갖고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난다가 이렇게 흘러왔구나. 내가 마케터로서 이런 부분도 준비해야 되겠구나라는 어떤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고요. 자, 난다 성공 요인을 뽑으라 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마 면접 들어가서 성공 요인이 뭘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비슷한 기업들. 난다가 우리나라의 메이저입니다. 1위예요. 그러면 그 하위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자상거래 중에서 특히 난다를 추종하는 데도 많고요. 특히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업들이 있죠. 뭐 SK 플래닛 같은 11번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뭐 소셜커머스도 마찬가지고 종합몰도 마찬가지고 이런 대기업 백화점 유통 전자상거래 특히 쓱 같은 경우에도 항상 보면은요. 물론 그분들의 어떤 자존감도 있겠지만은 자존심도 있겠지만은 난다가 일단 히트를 쳤기 때문에 그 마케팅 기법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시거든요. 난다의 성공 요인은 뭘까 본다면요. 만약에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꼭 난다 면접 들어가서 질문이 아니라 다른 기업 들어가서 질문 요인을 봤었을 때 뭐 쇼핑몰의 성공 요인은 뭘까 아니면은 우리나라의 이런 어떤 전자상거래업의 성장 가능성은 뭘까라고 봤을 때 이렇게 같이 얘기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소싱 정책이고요. 두 번째 정체성, 모델 정책, 4번 마케팅 부분인데 자, 소싱 정책 볼게요. 소싱이란 게 뭐냐면 물건을 이렇게 가져오는 겁니다. MD의 역할이죠, MD. 머천다이징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MD의 역할이 이런 소싱하는 역할 중에 롤 중에 하나인데 스타일란다가 왜 그랬냐면 소싱 정책을 어떻게 했냐면 매일 50가지의 신상품을 매일 출시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가능한 거죠. 스타일란다니까 15개의 메인 공장에서 24시간 공장 운영에서 뽑아져 나오고요. 특히 리오더라는 부분. 이거 전자상거래 모르신 분들은 이 용어를 몰라요. 리오더가 뭐냐면 약간 긴데 동대문에서는요. 옷을 소량 제작합니다. 소량 제작해요. 근데 그 옷이 히트를 쳤어요. 소비자들 많이 찾죠. 근데 옷이 없어요.
옷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량 제작하기 때문에 빨리 치고 빠지거든요. 패션이라는 게 동대문 시장은. 그러다 보니까 리오더가 들어가야 돼요. 리오더. 그게 뭐냐면 똑같은 옷을 다시 한번 오더를 내갖고 그 옷을 또 뽑아내야 되거든요. 리오더에 다른 대응을 한다. 이게 굉장히 특징적이다. 이거 좀 이해되시나요? 자, 하루에 4,000개의 당일 배송을 한다. 이게 소싱 정책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정체성이죠. 장사가 아니라 패션을 파는 브랜드. 이게 사실 난다의 지금도 그 브랜드 정체성입니다. 장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패션을 판다. 뷰티를 판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A부터 Z까지 지금은 아니죠. 김소희 대표를 옛날에는 거쳤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타일로 라인 익스텐션이죠. 뭐예요? 그냥 스타일 난다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분위기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직원들 만나보면 아실 거예요. 스타일 난다에 화장 그 색조가 있고요. 스타일이 있어요. 진짜. 그래서 딱 그 스타일이 나옵니다. 그 라인 익스텐션이 된다는 부분. 그 다음에 뭐 연간 18,000 뭐 스타일러즈 추가하면서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이런 부분 잘 챙겨줘야 되고 특히 요거 액세서리, 코스메틱 리빙까지 개성 있는 차별화된 컨셉을 유지한다는 부분. 그 다음에 모델 정책 이것도 중요하죠. 모델은 정직원이다.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은 모델이 많이 나오시죠. 모두 정직원이고 에이전시처럼 채용하고 본사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는 부분, 매니저먼트를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자, 마케팅 부분은 뭐예요? 블로그 형태의 온라인몰 구축한다. CS 콜센터 시스템 구축한다. 이것도 굉장히 화제였죠. 아무도 안 할 때 했잖아요. CS 콜센터 시스템 구축하는 거. 전 직원이 고객 응대 가능하다. 요거 포인트. 전 직원이 고객 응대 가능하다. 이거 많이 따라하고 있죠, 기업들이. 그래서 정말로 뭐 큰 대기업은 못 하겠지만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모두 전 직원이 고객 응대 가능하다는 거는 전 직원이 전화 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어떤 직원이 질문을 받아도 스타일 난다의 컨셉과 스타일 난다에 대한 뭐 패션에 대한 뷰티는 얘기할 정도로 그 정도의 레벨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객 응대 가능하다, 언니 호칭이다, 뭐 세일즈 스텝 난다의 착장에 뭐 스타일 난다. 이건 뭐냐면 세일즈맨들 있죠. 매장이 실제 오프라인이 있잖아요. 거기 계신 분들은 뭐예요? 스타일링, 난다의 스타일링대로 스타일링을 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 이렇게 4가지의 성공 요인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꼭 요거 여러분 면접 들어가셔서 아니면은 다른 기업 들어가셔서 전자상거래의 성공 요인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요 4가지 전략을 좀 얘기해 주시면은 굉장히 좀 잘 풀립니다. 워낙 여러분 생소한 기업이에요. 여러분 봤을 때도 생소한 기업인데 2020년 특히 2019년부터 정말 많이 질문받았던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칩보코드에서 이렇게 아무도 안 하는 정말로 아무도 모르는 정보에 대해서 코디네이터를 해드렸어요. 코디네이션 해주고 있고 큐레이션도 해주고 있죠. 여러분 역시나 칩보코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쇼핑몰 기업 난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